네, 안녕하세요. 모터그래프 김한용 기자입니다. 오늘은 터보 차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이쪽에 이제 엔진이 있어야 되겠죠. 엔진에 이제 이런 피스톤 같은 게 이렇게 있을 거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양쪽으로 밸브가 한쪽은 흡기, 한쪽은 배기가 되겠죠. 흡기를 이쪽으로 해서 공기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피스톤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러면 또 이제 배기 시스템으로 또 이렇게 나가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터보 차저가 있는 경우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연소가 일어나는 곳에서 어느 정도의 이 압력으로 물론 공기를 빨아들이긴 하는데 그 공기가 충분치 못하다는 거죠. 더 압력을 많이 주고 더 많은 공기를 밀어넣고 싶은 거예요. 더 많은 공기를 넣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많은 연료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 더 많은 연료가 연소될 수 있도록 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연료를 집어넣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공기가 들어가면 프로펠러를 이용해서 바람개비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람개비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공기를 더 집어넣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이게 더 돌아가게 할 거냐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겠죠. 이걸 만약에 이 돌아가는 것을 엔진에다가 직접 연결해서 엔진의 벨트를 이용해서 이걸 막 돌린다. 그래서 공기를 더 많이 집어넣도록 한다. 공기가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많은 압력이 걸리도록 한다. 라고 하려면 엔진에다 직접 연결시킨 경우를 슈퍼차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진에 직접 연결되지 않고 이 배기가스, 어차피 배출될 배기가스를 이용을 하자는 거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여기도 이제 프로펠러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프로펠러는 아주 단순하게 실이 이걸 그대로 연결해 놨어요. 이렇게 두 개의 프로펠러가 직접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둘의 형상은 다르게 만들 수가 있어요. 양쪽은 다르게 만들 수 있는데 어쨌든 이 둘은 세트로 돌게 되어 있습니다. 한 덩어리로 도는 거죠. 엔진이 빨리 돌면 빨리 돌수록 공기를 더 세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바로 터보차저입니다. 이 엔진에 벨트로 연결되어 있으면 슈퍼차저, 벨트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이 엔진 배기가스를 이용해서 과급기를 돌리면, 이 프로펠러를 돌리면 이건 터보차저가 됩니다. 터보차저. 터보차저나 슈퍼차저 모두 선풍기처럼 밀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 힘을 어디서 얻느냐는 거죠. 엔진에서 직접 얻게 되는 슈퍼차저가 먼저 개발이 됐는데 엔진의 힘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엔진의 힘을 일정한 정도를 뺏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슈퍼차저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터보차저가 어차피 버리는 그 공기를 이용해서 터보차저를 만들자고 한 겁니다. 슈퍼차저에 대해서 조금 사실은 오해의 여지가 있어요. 슈퍼차저는 이런 바람개비를 쓰는 경우보다는 실제로는 이런 식의 그림 진짜 못 그리네. 이건 지금 3D로 입체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실제 뒤로 이렇게 길다래요. 길다랗게 되어 있고 이 길다란 것이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도는 구조예요. 그 길다란 것에 이 톱니 같은 것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벨트를 걸어서 그 엔진 힘으로 이 축이 돌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공기가 이렇게 들어가면 공기가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렇게 돕니다. 그럼 이 공기가 양쪽으로 분리돼서 이렇게 양쪽으로 분리돼서 이 도는 방향에 따라서 이쪽으로 분리돼서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터보차저에 비해서 딱 봐도 훨씬 더 큰 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동력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출력도 슈퍼차저가 터보차저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구조도 더 복잡하고 무게도 더 크고 뭐 등등등 해서 요즘은 슈퍼차저에서 터보차저로 많이 넘어가는 추세입니다. 일부 차종이 여전히 슈퍼차저를 이용하는 이유는 엔진에 어쨌든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엔진이 도는 RPM에 맞춰서 계속 돌기 때문에 출발할 때부터 계속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슈퍼차저의 또 하나 장점은 이제 압력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엔진 RPM에 정확하게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압력이 지나치게 과급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터보차저 같은 경우는 압력이 지나치게 늦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RPM이 낮은 경우 뭐 차가 출발하기 전에는 과급을 전혀 못하고 있는 거죠. 가속ped을 딱 밟았을 때가 바로 도는 게 아니죠.
배기까지 나오고 나서야 그때 돌기 시작하기 때문에 한 템포씩 늦게 가속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속 페달을 발을 뗄 때예요. 발을 뗐을 때도 이건 돌고 있기 때문에 또 과급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 과급이 지나치게 걸려서 터보차저가 지나친 과급을 가져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도 압력이 지나치게 일어나고 또 과급이 들어가서 오히려 터보렉을 더 일으키는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웨이스트 게이트라는 게 있어요. 압력이 지나치게 나오는 경우에 공기를 밖으로 빼주는 기능입니다. 터보차를 타고 가다 오면 우 삐삐삐삐삐삐삐 우 삐삐삐삐삐삐 이런 소리가 나는 차들이 있죠. 왜 압을 너무 많이 넣은 차들은 그렇게 웨이스트 게이트가 빠져나오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웨이스트 게이트는 터보차저에서 필수적인 요소죠.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겠죠. 터보렉과 그리고 온도 상승. 흡기 온도 상승은 뭐냐면 공기를 밀어넣으면 이 과정에서 전부 다 과급이 걸리게 됩니다. 중학교 물리 시간에 배우실 거예요. 뭐 여기서 보면 PV는 nRT 있죠. 압력이 높아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거고요. 온도가 높아질수록 압력이 커지는 거죠. 서로 비례관계에 있는 거예요. 압력과 온도는 비례관계에 있다. 그래서 이렇게 과급을 한다는 건 압력이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또 부피도 늘어나게 되죠. 부피도 늘어나게 되고 압력이 세졌어. 그래서 온도가 높아졌어. 이 중간에 이제 온도가 높아지죠. 온도가 점점점 높아지면 압력이 세지니까 온도가 높아지네. 그러면 이 부분을 온도가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요 사이에다가 우리는 그 인터쿨러라는 걸 장착합니다. 터보차는 다 달려 있어요. 터보차 중에 요즘 인터쿨러 안 달려 있는 차는 없습니다. 그릴 같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뭐 저렇게 생기진 않았지만 아무튼 라디에이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라디에이터 부분에 인터쿨러도 같이 보통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통 있죠. 인터쿨러를 지나기 전까지 굉장히 뜨거웠던 공기가 이 인터쿨러를 지나고 나서 차갑게 다시 좀 식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차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공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차가우면 차가울수록 좋습니다. BMW M4 GTS라고 하는 차가 얼마 전에 또 나왔는데 그 차 같은 경우는 계속 뜨거운 공기가 밀어닥치면 그 인터쿨러의 용량에도 상관없이 이게 결국에는 팽창을 넘으면서 효율이 떨어지는 걸 막아보고자 이 인터쿨러 다음에 여기다가 실제 물을 분무기처럼 이렇게 뿌려서 같이 들어가서 연소시키는 그런 기술도 내놨어요. 뭐 어쨌든 분무기로 물을 뿌려서 같이 연료하고 같이 태운다는데 뭐 물이 있어서 뭐 연소가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어쨌든 흡기를 냉각시키는 게 그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죠. 이제 터보렉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이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가벼운 소재를 여기다가 이용하게 됩니다. 가벼운 소재뿐 아니라 이 부분의 온도가 굉장히 올라가요. 뭐 높으면 한 700도 정도, 그리고 가솔린의 경우는 1000도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고성능 자동차 같은 경우는 1500도까지도 올라간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도 동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내열성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굉장히 가벼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터보 임펠러를 보면은 마치 칼날처럼 이렇게 정말 예리하게 그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죠. 이 자체는 어쨌든 무게를 가진 물건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고안한 것은 트윈 터보입니다. 트윈 터보는 6기통 엔진이나 V8이나 뭐 이런 차들, 양쪽으로 대칭 구조를 가진 자동차들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 흡기 매니폴드라고 해서 우리가 흡기를 한꺼번에 하는 것들이 있겠고요. 에어 필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면 이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배기 매니폴드에서 각자 이제 배기를 뿜어내고 그 뿜어낸 배기를 터보 차저를 이용해서 이제 똑같이, 그림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동시에 터보 차저 두 개가 작동되는 걸 패러럴 타입이라고 하고요. 시퀀설 타입도 있는데 시퀀설 타입은 다음번에 하도록 하죠. 어쨌든 지금 보면 여기서 이 양쪽에 그 서로 다른
3기통 3기통씩 묶어서 아니면 4기통 4기통씩 묶어서 각자 차저를 따로따로 두는 것, 이게 이제 그 트윈 터보의 방식입니다. 트윈 터보를 사용하는 이유는 터보 차저의 직경을 더 줄여서 들어가는 공기도 나오는 공기가 아주 조금 있어도 들어가는 공기가 돌도록, 이 터보 차저가 아주 약한 그 배기에도 돌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 파이프에 지나치게 많은 압력을 주지 않도록 하는 거죠. 양쪽 모두의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트윈 터보는 고성능 자동차에선 거의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것 중에서 굉장히 그 오해하기 쉬운 게, 야, 터보가 하나라도 그렇게 강한데 두 개면 얼마나 강하겠냐, 이런 얘기들을 또 하는데요. 네, 두 개라고 해서 두 배로 세지는 거 절대 아니고요. 두 배라고 하면 두 배로 빠르다, 뭐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더 빠르게 동작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트윈 터보가 아니라 싱글 터보라도 압은 얼마든지 더 둘 수가 있고요. 압을 더 많이 주면 터보렉이 점점 심해지기 때문에 압을 너무 많이 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가솔린 같은 경우는, 가솔린은 이제 이전에는 여기서 이제 불을 탁 지피는 방식으로 됐어요. 그럼 요 안에 게 불이 탁 붙는 거죠. 피스톤이 이제 압축을 하다 보면 스스로 점화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휘발유는 일정 온도 이상이 되면 스스로 점화돼요. 그리고 일정 압력 이상이 되면 스스로 점화되고요. 근데 그게 디젤과 달리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죠. 중간에 자기 원치 않는데 계속 불이 붙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휘발유는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압력이 너무 높아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의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휘발유는 디젤과 달리 터보차저 적용이 굉장히 어려워졌고, 터보차가 지금도 굉장히 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편입니다. 디젤차는 점화가 잘 안 되는 것이, 일단은 이 빈 공기를 압축을 한 다음에, 압축을 충분히 하고 이제 이 점화해야 되는 시점이 됐을 때 그때 연료를 뿜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노킹이 훨씬 적은 거고요. 가솔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미리 좀 섞여있는, 그런 연료가 섞여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킹이 조금 더 생기게 됩니다. 네, 오늘은 터보차저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과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차징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이렇게 살펴봤고, 다음번에는 이것의 실제 사례,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트윈 스크롤 터보는 또 뭐고, 시퀀셜 터보차저는 또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